일본 도쿄의 한 대학생이 증조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1943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던 일본군 헌병의 참회록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자신 조상의 만행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 상상을 초월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과연 이 22살 젊은이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기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증조 할아버지의 어두운 유산이 어떻게 희망의 메시지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과거의 아픔과 마주하고 진정한 화해의 길을 찾아 나선 한 청년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의 만행을 알아내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나카무라 타쿠미고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일본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시골집에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날은 정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할머니 댁 시골집을 정리하다가 증조 할아버지의 유품을 모아놓은 상자를 찾았습니다.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의 다락방을 정리하던 중 먼지투성이 상자 속에서 갈색으로 변색된 가죽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표지에는 하시모토 겐지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일기련이 했는데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1943년 8월 15일. 오늘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신문했다. 나는 일본 제국의 헌병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렵다. 그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이게 뭔가 싶어서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손은 더욱 떨렸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서 일본군 헌병으로 근무했던 것이었습니다. 일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신문했던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증조 할아버지 자신도 이런 일들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944년 2월 3일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신문한 조선인 학생이 계속 조선의 독립을 외쳤다. 나는 명령에 따라 그를 고문했지만 그의 굳은 의지 앞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가족이 평범한 일본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혈관에는 조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증조 할아버지가 느꼈던 죄책감과 후회가 일기 곳곳에서 느껴져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가슴 아팠어요. 1945년 8월 해방 직전에 쓴 글이었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나는 조선 사람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내가 저지른 일들을 후손들이 알게 된다면 부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걸요. 저는 밤새도록 일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증조 할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처럼 저는 올바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근무했던 서대문 형무소도 직접 보고 그곳에서 고통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 방문에 사용할 돈을 마련했어요. 드디어 올해 4월 충분한 금액이 모여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응은 복잡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과거를 굳이 파헤칠 필요가 있냐며 걱정하셨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일기를 보여드리고 제 마음을 설명하니 결국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해봐라. 다만 조심해서 다녀와라.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무거운 일을 자신이 짊어지려 하느냐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정한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나니 이것이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금을 마련하면서 함께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한국의 모습까지 알면 알수록 부끄러웠어요. 지금까지 저는 일본 교과서에서 배운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한국이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사실 이런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아 구글을 찾아보고 번역도 해가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서대문 형무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조사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곳에서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에 나온 인물들도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마음가짐도 새롭게 다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속죄의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증조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사과를 제가 대신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과연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한국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국어도 조금 공부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이라도 한국어로 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 마디만이라도 제대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몇 번이고 연습했어요. 출발 전날 밤 다시 한번 증조할아버지의 일기를 펼쳐봤습니다. 그분이 느꼈던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당부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증조할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가서 제대로 보고 듣고 느껴보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저의 특별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한다는 설렘도 있었어요. 과연 이 여행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일본과 한국을 이어주는 다리 같았어요. 2시간여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제게는 정말 긴 여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두근거림이,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많은 인파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해서 아주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일본인들은 한국 여행을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과거 만행은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번에 그 점을 제대로 파악해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수속을 기다렸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으며 유창한 일본어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그 따뜻한 목소리에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에 나온 그 어두운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어요. 공항에서 나와 첫 번째로 느낀 건 한국의 활기찬 에너지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고 거리는 생동감으로 가득했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서도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길을 물어보니 한 아저씨가 직접 지하철역까지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서울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특히 한강을 건너는 순간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증조할아버지가 일기에서 걱정했던 것들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사면서 첫 번째 한국어 도전을 해봤습니다. 어색한 발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니 점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천만에요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 한국어를 배워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언어는 정말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러 나간 식당에서도 따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혼자 온 일본인 손님이 신기했는지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이것저것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맛이 정말 놀라웠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본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사 중에 옆 테이블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 반가워하시면서 일본 여행 갔을 때 받았던 친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서로의 나라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작은 교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명동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번화가에서 한국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누비는 모습, 다양한 상점들과 음식점들이 늘어선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써봤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받은 따뜻한 배려와 친절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패스트트랙에서 시작된 작은 배려가 하루 종일 이어졌던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니 증조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받은 따뜻한 환대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어려운 역사를 마주해야 하지만 이런 따뜻함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궁궐을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내려 광화문을 지나 궁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들에 압도당했습니다. 근정전 앞에 서니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한눈에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었어요. 화려한 색깔의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한복 대여점에서 남성 한복을 빌려 입어봤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한복을 입으니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궁궐을 돌아다니는 동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일제강점기 동안 얼마나 큰 위협을 받았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일본이 조선의 문화를 말살하려 했다는 역사책의 내용이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런 소중한 것들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어요. 궁궐에서 만난 김미나라는 한국사 해설사분이 제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미나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부터 광복 후 한국의 발전상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창덕궁의 후원에서 일본이 조선 왕실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했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미나 선생님은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제대로 알고 배우려는 제 마음가짐을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이 역사는 잊어버리기 위한 게 아니라 기억하고 교훈을 얻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오후에는 인사동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전통 찻집과 공예품 가게들이 늘어선 골목길이 정말 운치 있었어요.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차 문화도 체험해봤습니다. 오미자차의 새콤달콤한 맛이 일본 차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한서의 체험관에서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경험도 했습니다. 나카무라 타쿠미를 한글로 쓰니 나카무라 다쿠미가 되더라고요.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드신 이 문자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녁에는 청계천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아름다운 하천이 복원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물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LED 조명으로 꾸며진 야경도 환상적이었고요.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이렇게 조화롭게 결합시킨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명동에서 길거리 음식도 맛봤습니다. 호떡, 붕어빵, 떡볶이까지. 하나하나가 새로운 맛이었어요. 특히 떡볶이의 매콤한 맛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파는 아주머니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따뜻한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호텔에서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하루 종일 본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생각하니 증조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소중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를 짓밟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이 가담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을지 말이죠. 내일은 드디어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본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이 있기에 내일 마주할 아픈 역사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서대문 형무소 앞에 선 순간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매일 출근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입구를 지나며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막상 들어서니 숨이 막혔어요. 어제까지 봤던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일제강점기의 참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서 겪었던 고문 도구들, 그들의 사진, 그리고 옥중에서 쓴 편지들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실제로 이런 곳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고문실을 재현해 놓은 공간이었어요. 물고문, 전기고문에 사용됐던 도구들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일기에 썼던 그 조선인 학생도 이런 고통을 겪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지하 독방들을 보면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에 창문도 없이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 지내야 했던 독립운동가들. 그분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조국 광복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사실이 경이로우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감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불과 18살의 어린 나이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같은 나이 또래인데 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제 조상은 그런 분들을 고문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시관에서 일하시는 박지수라는 일본어 통역사분이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지수 씨는 일본어가 유창했는데 저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과거는 과거이고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씀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어요. 옥사 건물을 둘러보면서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 내용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복도를 걸어다니며 독립운동가들을 신문에 쓸 증조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분도 이 차갑고 음침한 분위기 속에서 메일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 전시실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옥중에서 쓴 시와 편지를 봤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조국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분들의 마음이 글 한 줄 한 줄에 스며 있었어요. 특히 윤동주 시인의 별해는 밤이라는 시를 읽으면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형장 터를 지나면서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분들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지,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형무소를 나오면서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증조 할아버지. 명령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모습이 일기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그래도 그분이 저지른 일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형무소 마당에 서서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1944년 겨울에 쓴 글이 있었어요. 오늘도 한 조선인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두려움이 아닌 신념을 보았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이곳에서 같은 하늘을 보며 괴로워했구나. 명령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구나. 일기 곳곳에서 느껴지는 그분의 후회와 죄책감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됐어요. 그분도 결국 같은 인간이었고 자신이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거죠. 1945년 3월의 일기에는 더욱 절절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신문한 젊은 여성이 마지막까지 만세를 불렀다. 나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증조 할아버지의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했던 거더라고요. 그 고뇌가 결국 이 일기로 남겨진 것이고 저에게까지 전해진 거였습니다. 지수 씨가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 몫이라고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일기가 바로 그 증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열사의 손녀딸인 한 할머니께서 아버지가 이곳에서 고문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찾아와서 역사를 배우려는 마음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용서해 주셔도 저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잊지 않는 것이야.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고.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과거를 부정하거나 잊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조 할아버지가 원했던 올바른 길이었던 거죠. 형무소 내부 교회터에서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과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곳에서 저도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죄책감을 제가 고스란히 떠안을 필요는 없지만 그 역사를 기억하고 전달할 책임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기 마지막 부분에서 증조 할아버지의 절절한 바람을 다시 읽었습니다. 언젠가 내 후손이 이 일기를 본다면 부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주길 바란다. 나는 조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적어도 후손만큼은 화해의 길을 걸어주길 간절히 원한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이 일기는 단순한 참회록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걸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라는 당부였던 거죠. 그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의 감정들을 정리해봤어요. 분노, 슬픔, 죄책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보니 더욱 소중함을 느꼈어요. 한강공원에서 만난 한 대학생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정훈이라는 학생이었는데 한일 관계사를 전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온 이유를 설명하니 정말 놀라워했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미래가 열린다고 말이죠. 정훈 씨와 이야기하면서 한국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무조건 적대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은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한국의 자연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제주 성산 일출봉에서 바라본 일출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세상을 비추는 모습이 마치 한일 양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오름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이런 아름다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동시에 이 아름다운 자연이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과거의 아픔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 평화박물관에서는 4.3 사건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이어진 아픔의 역사를 보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주도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보니 한국이 지금의 평화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주 해변에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별해는 밤에서 노래했던 그 별들이었죠. 시인이 감옥에서 이 별들을 그리워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별들이 지금은 평화로운 한국 하늘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봤고 이태원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경험했어요. 한국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렇게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나라로 발전했다는 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명동으로 돌아와 한 전통 찻집에서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는 그 일기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소중한 유산처럼 느껴졌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후회와 바람이 저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과거의 참상과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를 통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피부에 와닿는 살아있는 역사임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과거를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화해와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진정한 한일 화해를 위해 목소리를 내자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증조 할아버지께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원하셨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기억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지난 일주일간의 여행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떨림부터 서대문 형무소에서 느꼈던 충격,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서 받은 따뜻함까지. 모든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안겨준 시간들이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일기를 써봤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적었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무거운 유산을 짊어지고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책임감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 아래로 보이는 땅 위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미나 선생님, 지수 씨, 독립운동가 후손 할머니, 정훈 씨. 모든 분들이 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늘 위에서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를 마지막으로 펼쳐봤습니다. 이제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참회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긴 희망의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이런 날이 오기를 꿈꿨을 거예요. 후손이 과거를 직시하고 화해의 길을 걷는 날을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일본 대학생이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자 화해의 메신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의 진지한 표정, 제주 성산 일출봉에서의 희망찬 모습까지. 각각의 사진마다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부모님께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때 두 분 모두 놀라워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숙해진 모습을 보시고는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시며 가족이 짊어져야 할 역사적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대학교에서 한일관계사 수업을 들을 때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단순한 사실들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께 제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다른 학생들에게도 발표해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이상하게 여겼던 친구들도 자세히 들어보니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몇몇 친구들은 자신들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던져져 파장을 일으키듯 제 경험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 만났던 분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특히 지수 씨와는 이메일로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제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는 걸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는 이제 제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일기를 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과거를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그 일기가 이제는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지금 저는 한일관계사를 전공으로 바꿔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와 제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한 역사를 배우고 연구하고 있어요. 단순히 책으로만 배우는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살아있는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께서 학회에서 발표해보라고 제안하셨어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많은 학자들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표 후 여러 교수님들이 격려해 주시며 이런 개인적 화해의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 대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어요. 그들 덕분에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는 일본 방송국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촬영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때의 감정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대학교에서 한일 친선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일본 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를 배우는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어요. 제 경험담을 들은 한국 유학생들이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바로 몇일 전 동아리 활동으로 함께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친구들에게 직접 그곳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던 친구들도 실제로 보고 나니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한 명은 자신도 집에 가서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참, 이번 방문에서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난번과는 많이 다른 시스템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본인 전용 패스트트랙 입국 심사대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한일 수교 60주년으로 마련한 제도라고 합니다. 다른 외국인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단 5분 만에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과거는 어두웠지만 우리의 현재는 밝구나 하고 생각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분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방문에서의 인연으로 가까워진 미나 선생님은 제가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해 주셨고, 지수 씨는 제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며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독립운동가 후손 할머니께서는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며 응원해주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는 이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됐습니다. 그 무거운 기록이 결국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는 게 신기해요. 때로는 그 일기를 읽으며 증조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바람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져요. 저처럼 작은 용기를 내어 진실과 마주한다면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무거운 유산이 결국 희망의 씨앗이 됐듯이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이제 저는 당신이 원하셨던 그 올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감동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